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아이폰만 쓰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폰 아니면 왕따, 매장 급증 애플, 안 사주니 대성통곡, 초등학생도 쓰는 아이폰, 갤럭시 쓰는 난 별로라는 대학생이여 초등 저학년들도 아이폰만, 학교서 갤럭시 쓰면 왕따, 애들 자존심 때문에 아이폰 사주는 학부모들. 금방한 말들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검색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뉴스와 기사들의 제목이죠. 뭐 근데 뉴스야 과장될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그럴까요?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100만원이 훌쩍 넘는 값비싼 아이폰을 사달라는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글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은 물론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갤럭시를 사주면 이런 거 쓰면 왕따 당한다며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라고 하죠. 아이폰을 가진 아이들은 손에 들고 다니고 안드로이드 폰을 들고 다니는 아이들은 주머니에 폰을 넣고 다녀서 안드로이드 폰을 포켓폰이라고 부르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작년 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폰 안 사준다고 방문 부순 아들이라는 게시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삼성전자에 재직 중인 50대 이모 씨는 중학교에 입학한 딸이 아이폰을 사달라고 하도 조른 탓에 어쩔 수 없이 아이폰을 사주었죠. 뭐 삼성전자 직원 가족이 아이폰을 쓰지 말라는 법은 없으나 재직 중인 이 씨는 삼성페이도 되고 기능도 모자라지 않고 AS도 쉽고 가격도 더 싼 갤럭시를 왜 안 쓰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아이는 요즘 중학생들 사이에서 아이폰 왕따, 갤럭시 거지라는 말이 있다고 답했죠. 이 말들은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친구들이 무시하거나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심지어 아이들은 케이스도 투명 케이스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디자인이나 기능에 상관없이 아이폰 자체가 사치품, 성인으로 치자면 명품 백 정도 되는 겁니다. 고등학생 박모양은 아이들이 너 남친이 갤럭시 쓰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장난도 친다고 답했죠. 학생들 사이에서 갤럭시가 몰락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10대, 20대 사이에서 아이폰의 인기는 압도적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살펴보면 어린 연령층의 애플 선호도가 뚜렷하게 드러나죠. 한국갤럽이 2023년 7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020 세대의 65%가 애플 아이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50% 조금 넘는 거면 별로 심각한 수치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실사용 통계보다 아이들의 니즈이죠. 부모님이 바꿔주지 않아서 집이 어려워서 비교적 저렴한 갤럭시를 쓰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8월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가 국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30세 이하 스마트폰 이용자의 85%가 첫 스마트폰으로 삼성 갤럭시 폰과 같은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스마트폰을 사용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스마트폰을 선택할 나이가 되자 갤럭시를 쓰는 사람들 가운데 53%는 아이폰으로 갈아탔죠. 한마디로 구매력이 없는 10대들이 처음엔 부모님께서 사주는 대로 안드로이드 폰을 쓰다가 경제력이 생긴 후에는 사실 경제력도 아니지만 그래도 알바를 해서 할부금을 갚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며 자신이 원하는 아이폰을 구매했다는 뜻으로 해석되죠. 이를 방증하듯 첫 스마트폰이 아이폰이었다는 응답자는 92%가 여전히 아이폰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또한 한국 아이들만 아이폰에 열광하는 것도 아닙니다. 애플의 안방인 미국 아이들은 아이폰 선호도가 더 심하죠. 아이폰을 가지라는 사회적 압력이 미친 수준이다. 올해 초 영국 매체 파이낸셜 타임스가 미국의 G세대 사이에서의 아이폰 열풍을 이와 같이 평가했을 정도로 미국 10대들의 아이폰 선호 현상,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상대에 대한 차별은 하나의 문화처럼 굳어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 시장 조사업체 CIRP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40%가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18에서 24세 연령대에서는 그 비율이 70%가 넘죠. 대체 이유가 뭘까요? 아이폰 물론 좋긴 하죠. 하지만 아이폰만 좋은 건 아닙니다. 아이폰과 라이벌 관계에 놓여있는 삼성의 갤럭시도 성능 면에서는 전혀 뒤지지 않죠. 그런데 왜 아이들은 유독 집착에 가까울 만큼 아이폰을 선호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애플 특유의 폐쇄적인 생태계 때문입니다. 이 특유의 생태계가 소외되지 않고 다수와 유대감, 동질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심리를 자극하죠. 일례로 애플 기기 사용자가 무료로 주고받을 수 있는 문자 서비스 iMessage는 화려하고 유쾌한 이펙트 기능과 파란색 텍스트 풍선으로 나타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iMessage가 없는 안드로이드 폰에 문자를 보낼 때는 일반 SMS나 MMS 기능이 활성화되죠. 그리고 파란색이 아닌 초록색 텍스트 풍선이 적용됩니다. 즉 상대방이 아이폰이 아니라는 점이 표시되는 것이죠. 어른들의 눈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초록색 텍스트 풍선이 놀랍
놀랍게도 아이들이 아이폰을 갖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집단화 경향이 강한 10대 이용자 사이에서 나홀로 초록색 풍선이 뜬다는 건, 즉 나 혼자 안드로이드를 사용한다는 건 매우 소외감이 드는 요소이거든요. 실제로 초록색 말풍선은 10대들 사이에서 놀림거리 요소이기도 합니다. 왜 녹색 말풍선이잖아, 녹색 말풍선을 쓰는 남자와는 데이트하지마. 이 말들은 미국 10대들 사이에서 몇 년 전부터 유행하는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비하하는 말이죠. IT 매체 더버지는 아이메시지가 안드로이드 폰 이용자를 차별하는 정책은 미국 10대에게 아이폰을 사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그룹 채팅에서 녹색 말풍선이 뜨는 것을 결례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비판했죠. 언뜻 보면 과한 비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과한 비판이 아닙니다. 애플도 의도하고 있죠. 원래 애플이 아이메시지에서 자사폰 사용자와 다른 기종 사용자의 말풍선 색깔을 구분한 것은 기술적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끼리는 인터넷을 통해 메시지 사진을 주고받는 반면 기종이 다른 사용자끼리는 통신망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술적 필요성이 해결된 이후에도 애플은 말풍선 색상 구분이 10대들이 아이폰을 선택하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이 전략을 고수하기로 합니다. 이 사실은 2021년 애플이 에픽게임스와 법정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공개된 내부 문건을 통해 알려졌죠. 문건에 따르면 애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 크레이그 페더리기는 2016년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메시지를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아이들이 안드로이드 폰을 마음 편히 고를 수 있도록 장벽을 허무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로시 로카이머 구글 수석 부사장은 작년 1월 트위터에서 애플은 동질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또래 문화와 학교 폭력을 악용해 아이폰을 판매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죠. 애플만의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시스템인 에어드롭도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안드로이드를 배척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에어드롭은 AWDA 기술을 통해 공유 버튼 하나만으로 사진 등 데이터를 대량으로 보낼 수 있는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시스템입니다. 애플의 전용 기술인 만큼 아이폰끼리 사용할 때는 매우 편리한 기능이죠. 데이터가 잘 터지지 않는 곳에서도 친구들끼리 대량의 파일을 손쉽게 보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표준 규격과 달라 다른 운영체제와는 호환이 되지 않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학교에서 한 아이폰 유저 학생이 얘들아 사진 보낼 테니까 에어드롭 켜라고 한다면 안드로이드 유저 학생은 난 아이폰 아닌데 톡으로 보내줘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죠. 성인들은 이게 뭐 어때서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별거 아닌 거에도 소속감과 동질감을 느끼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아이들이라면 충분히 소외감을 넘어서 부끄러움까지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아예 수도 적죠. 아이들이 아이폰을 사달라고 조르며 아이폰 안 쓰면 소외감을 느낀다, 왕따 당한다고 말하는 게 영 틀린 말도 아닌 겁니다. 아이들이 아이폰을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사진입니다. 아이폰으로 찍어야만 사진이, 특히 셀카가 잘 나온다는 게 바로 아이폰을 사고 싶은 큰 이유 중 하나죠. 단체 사진을 찍을 때 갤럭시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아이들 사이에서 야유가 나올 정도입니다. 아이폰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다 떠나서 디자인입니다. 아이폰보다 더 좋은 디자인으로 뽑아내면 될 일 아닌가, 이미 그런 문제는 넘어섰습니다. 아이폰이 디자인을 안 좋게 내더라도 애플 로고 하나 때문에 디자인이 좋게 느껴지거든요. 정확히는 디자인이 아니라 로고 때문에 사는 것이죠. 요즘 10대, 20대 사이에서 이른바 거울 셀카가 유행하고 있는데 젊은 세대에서는 이 거울 셀카를 찍을 때 아이폰을 들고 있어야 감성이 살아난다고 느낍니다. 콘서트를 자주 가는 사람들이 갤럭시를 사용할 만큼 실제로 카메라 기술력으로만 따지자면 갤럭시가 전혀 뒤지지 않지만 갤럭시는 감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아재폰으로 취급받기 일쑤죠. 아이폰이 좋다기보단 갤럭시가 별로라서 아이폰으로 넘어가는 아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말은 갤럭시가 기능적인 면에서 디자인적인 면에서 안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험의 문제이죠. 10대의 상당수는 부모님이 첫 스마트폰을 사줍니다. 이때 사주는 스마트폰은 주로 저가형 보급형 갤럭시 스마트폰이죠. 그런데 갤럭시의 저가 보급형 모델은 성능이 확실히 떨어지기 때문에 유튜브만 간신히 볼 수 있고 게임같이 고사양 어플을 돌리기는 힘듭니다. 카메라 화질도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뭐 사실 이 정도만 돼도 문제는 안 됩니다. 마케팅을 통해 삼성도 갤럭시도 고급 라인이 있다고 알려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아이들이 갤럭시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키즈폰 때문이죠. 어릴 때의 경험은 곧 인식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물건과 브랜드를 판단하는 기준은 가격과 품질이 아닌 경험이죠. 아이들의 경험 속에서 갤럭시의 인식을 망쳐놓은 주범은 바로 키즈폰입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중독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삼성은 아이가 아닌 부모들의 니즈에 맞춰 키즈폰을 출시했습니다. 키즈폰은 앞서 말한 저성능 휴대폰이자 아이가 하고 싶은 것들은 못하게 막아놓은 목줄처럼 느껴졌죠. 뭐 모든 아이들이 키즈폰을 쓰면 모르겠지만 주변에 아이폰을 쓰는 아이들은 이 족쇄가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때 아이들은 갤럭시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되면서 다음 핸드폰으로는 갤럭시를 쓰고 싶지 않아지는 것이죠. 여기다 플러스로 10대들이 가장 동경하는 나이대가 어디일까요? 아이들은 어른처럼 행동하고 어른이 쓰는 물건들을
쓰고 싶어하죠. 이때 어른이란 20대를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20대는 선망의 대상이자 트렌드를 주도하는 이들이죠. 20대 대학생들 사이에서 아이폰이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갤럭시를 쓰는 남자는 별로다라는 말까지 나오니 갤럭시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0대는 앞으로 10년 안으로 사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 원하는 스마트폰을 사게 되겠죠. 그럼 이대로 갤럭시는 몰락하게 되는 걸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Z 플립이 출시되면서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갤럭시 Z 플립 시리즈의 독특한 디자인과 사용성이 10대 사이에서 힙하다고 여겨지고 있거든요. 잘만 마케팅하면 갤럭시가 적어도 몰락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문제점은 그러니까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은 보여주기 신문화가 아이들에게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건 제가 어릴 때도 그랬죠. 진짜 문제는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노스페이스 패딩이 문제였는데 이때도 문제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가난한 부모가 무리까지 가면 몇십짜리 패딩을 사주는 풍자도 엄청나게 나왔죠. 요즘은 패딩은 귀여운 수준입니다.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아이폰은 물론 명품까지 차고 다니니까요. 있는 집 자식과 없는 집 자식의 차이는 훨씬 더 많이 티나고 있죠. 가난은 힘든 거지 부끄러운 게 아니어야 하는데 더 부끄러워지고 있는 겁니다. 갤럭시의 몰락, 아이폰만 쓰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